전남친 전여친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재회를 위한 행동일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재회를 위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이별 직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판단이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뜨거운 불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전남친 전여친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 가만히 기다리면 완전히 끝날 것 같아. 지금 연락해봤자 철저히 까이기만 할 것 같아. 카톡을 보내든 편지를 쓰든 찾아가든 가만히 기다리든 그 행동들이 재회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은 이렇게 하면 더 멀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함에 기인한 행동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안함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회를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상담심리대학원을 졸업하고 심리상담사로서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면서 사람의 감정, 애착, 관계 패턴을 더 깊게 보게 됐고 수많은 이별 사례를 분석하면서 재회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표면적인 접근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에게 똑같은 오장육부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람마다 다른 증상을 보고도 병의 원인을 추론할 수 있듯이 이별과 재회에도 반복되는 감정과 패턴의 관계,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그 현실적인 재회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느 날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모니터 뒤에 선을 다시 꽂아보는 것. 그래도 안 되면 모니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서 새 모니터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문제가 모니터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니터 자체는 멀쩡한데 모니터와 본체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블도 멀쩡한데 본체의 부품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이 안 나온다는 현상은 똑같아도 그 원인은 전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화면이 안 나오네? 그럼 당연히 모니터 문제겠지. 이런 식으로 단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모니터 전원만 계속 껐다 켰다 할 거예요. 모니터를 때려보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할 겁니다. 아니면 새 모니터를 사기도 하겠죠. 근데 정작 문제는 연결선에 있거나 본체에 있었던 거라면 아무리 모니터를 건드려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멀쩡한 모니터까지 망가질 수가 있겠죠. 재회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헤어지고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깊이 원인을 따져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별이라는 것도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하나예요. 겉으로 보면 전부 상대방이 나를 떠났다, 이런 하나의 현상이죠. 그런데 그 원인은 다 다릅니다.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떠난 걸 수도 있는 거고, 아직 감정은 남아있지만 관계를 지속할 자신이 없어서 떠난 걸 수도 있는 거고, 나와의 반복되는 갈등에 지쳤을 수도 있는 거고,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차갑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회를 위한 조언을 한다면 무조건 연락하지 마세요 도 아니고, 무조건 잡으세요 도 아니고, 한 달 뒤에 연락해보세요 도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재회 방법은 순서가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방이 나와의 연결을 끄는 원인을 아는 거고, 2단계는 그 연결이 끊긴 원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그 방법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네 가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뭐 공백기를 가지는 동안에 가치를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얘기인 거고, 이 네 단계의 흐름만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상황을 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재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당연히 재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도 이미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멀리 가버렸거나, 내가 이별 전후로 너무 많은 실수를 해버렸거나, 관계 안에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현실적으로 재회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원인을 제대로 알면 괜히 멀쩡한 모니터만 두드리다가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실수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나 이제 지쳤어, 그만 만나자.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진짜 이번에는 바뀔게, 너가 힘들었던 부분을 고치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맞는 대응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쳤다고 하니까 내가 덜 지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외롭게 했고
상대방이 여러 번 신호를 보내는데도 내가 무시했고 상대방이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는데도 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때에 지쳤다는 말은 말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 애쓰다가 지쳤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내가 어떻게 변하겠다 저떻게 변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말한 지쳤다는 말이 정말 단순히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나온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한 지쳤다는 말이 사실은 나에 대한 감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지쳤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권태가 왔을 수도 있고 나를 봐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아직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요. 계속 잘해주고 계속 붙잡고 계속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은 이미 줄어들었는데 나는 여전히 자기를 많이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미안하고 계속 받아주는 것도 죄책감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라고 말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혼자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그 마음을 조금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지쳤어 라는 말로요. 그러니까 이때 지쳤다는 말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생긴 그 지침이 아니라 마음이 식어가는 자기 자신을 견디는 것, 그 지친 마음을 다시 극복하려다가 또 더 지쳐버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내가 더 노력하겠다, 더 잘하겠다, 더 사랑하겠다, 더 맞추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떠나는 이유가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니까요. 이건 모니터가 안 나오는 상황을 다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화면이 안 나오니까 모니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 전원 꼈다 켜고 두드리고 설정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온갖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모니터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이게 진심 어린 설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미안해서라도 더 빨리 정리해야겠다. 죄책감만 쌓여서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진심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한테 부담이 쌓이게 되는 거죠. 물론 원인이 뭐가 됐든 이별 직후에는 몇 번 붙잡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붙잡을 수가 있겠 뭐 한두 번, 많으면 서너 번 정도는 진심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미안했던 부분을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한테 아직 마음이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진심을 전달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밀어낸다면 그때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더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식은 상대방한테 가장 위험한 거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오히려 그 증명하려는 내 노력이 내 가치와 매력을 더 낮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하나예요. 지금까지 상대방이 예상했던 혹은 봐왔던 내 모습을 어느 정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계속 붙잡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 설득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계속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그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덤덤하게 물러서면 상대방 머릿속에는 작은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쉽게 물러나네?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진짜 끝내려는 건가?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재회는 상대방을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경우보다 상대방 머릿속에 다시 생각할 여지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식은 상대방한테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여지를 만들려면 계속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감각, 내가 더 이상 상대방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감각을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한테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 싸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 너 후회할 거야. 너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만나.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태도는 차분하게 물러나는 태도예요. 물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비겁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짚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해요. 상대방이 사실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데 마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이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탓하면서 책임을 넘기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과하는, 미안해, 내가 다 고칠게,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게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런 책임을 내가 다 떠안게 돼버리면 상대방이 마음 편하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얘가 잘못한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야.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순화해서 차분하게 상대방의 비겁함을 나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재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작정 연락을 하느냐 참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나와의 연결을 끊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용기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한계가 하나 있죠. 말은 쉽다는 거예요. 뭐 원인을 분석하자, 상대방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자. 이게 막상 내 일이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고 나는 아직 상대방을 원하는 그런 감정이 아직 뜨거울 때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연애를 볼 때는 잘 보입니다. 아, 저건 지금 연락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이미 마음 식은 것 같은데, 아, 지금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남의 상황은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일이 되면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올린 카톡 프로필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인스타 스토리 하나에도 흔들리고, 상대방이 보낸 짧은 답장 하나를 막 몇 시간씩 며칠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직 마음이 있다는 뜻인가? 일십한 건 일부러 그런 건가? 차단 안 한 건 여지를 남긴 건가?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은 진심인가? 그냥 한 소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냉철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론이나 내가 가진 불안에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 문제에 깊게 몰입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감정이 많이 들어간 문제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래서 훈수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게임하는 걸 옆에서 보면 되게 잘 보이듯이 옆에서 볼 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그 게임 안에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옆에서 볼 때처럼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오히려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이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계속 감정이 올라오니까요. 뭐 불안, 후회, 그리움, 자책, 분노, 기대, 미련 이런 감정들이 동시에 올라오면 상황을 보는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별 직후에 가장 위험한 건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장문 보내지 마세요. 한 달 기다리세요. 마지막 카톡은 이렇게 보내세요. 이런 정보들은 되게 많아요. 문제는 그 정보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게 뭔지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내 감정과 상황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연락하고 싶다, 이거랑 지금 연락하는 게 맞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둘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맥락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지쳤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관계를 위해 애쓰다가 지친 건지, 이미 마음이 식었는데 그거를 순화해서 표현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나온 말인지 맥락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재회에서는 뭘 하느냐보다 뭘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인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 사과를 반복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 뭐 SNS로 티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내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냉철하게 상황을 봐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3자의 시선에서 냉정하게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걔 진짜 나쁘다, 네가 아깝다, 아 그냥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내 편을 들어준다거나 감정적인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당장은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회에 대한 전략을 짜볼 때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그런 상담사한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물론 꼭 그렇게 상담을 받지 않고도 이런 유튜브들을 보면서 내가 정보들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혼자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인간이 설득이 되는 구조, 애착이나 관계 패턴, 이별 후의 감정의 변화, 뭐 집착이나 회피의 심리, 뭐 방어 기제, 이러한 책들을 읽어보고 내 상황에 대입해보면서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서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고 느낀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분명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더 그래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너무 어렵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연락을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 혹은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 아니면 친구는 있지만 대부분 내 편에서 위로만 해준다, 누가 그냥 딱 이렇게 정해주거나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상황이라면 혼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제3자의 시선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황을 정리해보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재회 상담이라는 게 참 좀 그런 게, 이 재회 상담 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당장 마음이 불안정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불안을 활용해서 결제를 유도하고 막상 상담 내용은 알맹이가 없거나 대충대충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은 돌아보면은 이렇게 시킨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너무 오바스럽지 않나?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그 가격도 되게 아주 고액인 경우도 적지가 않죠. 특히나 재회라는 게 상담을 받지 않는 제3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애인의 마음도 상담사가 유추를 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냥 쉽다고 말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을 할 때랑 재회 상담을 할 때의 방식이 좀 달라요. 재회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상담이 불만족스러우면은 100% 환불해드리겠다고요. 상담이 성의 없이 진행되거나 뭐 각자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 식의 조언을 하거나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뜬구름 잡는 말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상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재회 상담에 한해서 상담이 불만족스러우면 100% 환불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듣고 보고 찾아본 바로는 재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중엔 상담이 불만족스러우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뭐 제가 처음인지 유일한 건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게 흔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는 재회 상담을 대충 희망적인 말 몇 마디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단순히 상대방이 떠났다는 사실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막막한 거, 길을 못 찾겠는 것, 그게 사람을 또 미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기도 하거든요.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싶고, 기다리면 완전히 끝날 것 같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이 그 사람으로 꽉 차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최선의 답을 못 내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재회 상담이 단순히 다시 만나는 법만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재회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 불안에 휘둘려서 관계를 더 망치거나 혹은 내 멘탈을 더 갉아먹지 않고 정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일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재회가 가능하다면은 그 가능성을 최대한 내가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 보되 그 이상으로 내가 더 망가지지 않는 방향으로 또 상담사가 같이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혼자만의 고민으로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감정 소모가 심하고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는 내담자 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그 이유들을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해요. 물론 꼭 상담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은 내가 지금 너무 뜨겁고 막 요동치고 있고 힘든 게 당연하지만 내가 재회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더 차가운 머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